네, 전국에 나가신 제철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지역 현장에서 또 열심히 살고 계시는 제철시민 여러분, 해외 나가 계신 시민 여러분, 오늘 또 남다른 애당심을 가지고 또 지역사랑이 남다르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위원장 전원표 위원장님 듣고 지역에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 제시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전보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따뜻해, 겨울이 다가오지만, 날도 이제 많이 따뜻하고, 우리도 위원장님 마음씨도 참 이렇게 따뜻하시고, 이제 눈빛도 참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계신데, 그동안 이제 어떤 나름대로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좋은 말씀 하시고, 또 특히 인터넷상에서도 실명으로 이렇게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쉽진 않은데, 또 그런 어떤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댓글도 좀 많이 다시고 이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고 계신, 머릿속에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지역 발전의 비전 제시를 좀, 로드맵 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상에 댓글 단 것은 지난번에 참여연대 토론회에 갔다가 시민 자격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다 하지 못한 말씀들을 제가 실명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어떤 비장의 비법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남다른 생각으로. 근데 얘기를 해도 좀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좀 정책에는 좀 많이 이렇게 좀 틀리게 이제 좀 가고 있고. 저번에도 관광 좋은 얘기 하셨었잖아요. 저희 출연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래도 또 역사적으로 또 이런 좋은 말씀 하시는 걸 남길 수가 있으니까, 한 말씀 또. 네, 이렇게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이, 그 말씀. 저는 어떤 제천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제천 시장님들께서 제천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또 큰 틀에서 또 로드맵을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가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또 구함과 동시에 또 시민들이 협조를 이끌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 사실 엄태영 전 시장님,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 지금 이근규 시장님까지 거쳐오면서 사실 우리 시장님들이 제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좀 약간 어긋난 방향으로 끌고 오지 않으셨나,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태영 시장님이 추진하셨던 한방 도시, 사실 한방에 대한 것은 여러 시민들께서도 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방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사실 한방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한방을 기치로 걸고 한방 도시화, 또 특성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죠. 어려운 만큼 돈도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또 시민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정책 방향성을 잃게 되고, 지금 계속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많은 투자가 그동안 이어지면서, 그래도 지역에 이제 한방 관련 업체들이 이제 좀 이렇게 몇 군데씩 이렇게 좀 표창도 받았다 이러면서 보도자료도 나오는데, 투자 대비해서 이제 위원장님 보실 때
어떤 지역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뭐좀 아쉽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그 한방 관련 산업이라고 해서 제천시에서 발표된 그 업체들을 쭉 훑어보니까 한 50여 개의 업체 뭐 이렇게. 아, 훑어보셨어요? 예, 제천시에서 그 한방 관련 산업 네. 이렇게 하는 그 업체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리스트가. 네. 근데 그 업체들 보면은 그 한방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네. 한방 관련해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약재. 예, 그런 분들이 계신데 또 그러고 또 한방 관련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 빈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방 관련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어차피 자생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은 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면 좋죠. 좋긴 좋지만 그렇다고 뭐 시에서 안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망할 기업이라면 그 기업 자체가 어차피 그 자생력을 못 갖춘 업체는 도태되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어차피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한방 인프라를 지금 억지로 네.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한방 뭐 관련 그 명의청이라든지 또 엑스포 관련 시설들, 엑스포. 네, 그 시설들 유지 보수하는 그런 문제들 계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시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계속 이거를 참 적자니 너무 많이 앞서갔고 돌아가자니 이거는 또 투자된 게 너무 많아서 접지도 못하고 참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럼 뭐 한방산업 관련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갑자기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서서히 안 하는 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그렇죠. 그 한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고 계속 손해가 나는 구조라면은 과감하게 접어야죠. 과감하게 접어야 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방을 떨쳐내지 못하면 제천이 도약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 설정이 어렵습니다. 한 군데도 올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한방하고 뭐 경제도시하고 관광도시하고 일단 어떻게 다 합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무슨 시장님들이 과거에 거쳐오면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한쪽 방향을 설정해서 한쪽 방향으로 굴곡게 가야지 그게 계속적으로 인프라가 쌓이고 또 시너지도 거기에 또 생기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최명현 시장님 또 들어오셔서는 사실 어떤 개발 일변도 불도저식 또 시정을 좀 하셔가지고 큰 어떤 뭐 대형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외형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갖추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좀 반발을 산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에 이근규 시장님 되시면서는 좀 부족한 게 우리 제천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전혀 이런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점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역대 시장님들에게 이제 뭐 좀 잘한 점 좀 이렇게 깜깜하게 이제 찝으신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집으로 비유하면은 위원장님 이제 아버지가 직업이 이제 한방 이제 직업이었다가 이제 좀 이제 뭐 건축 건설 직업이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의 직업이 별로 없는 직업이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뭐 이제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을 좀 바꿔라.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앞으로 어떤 직업 쪽으로 좀 가야 되냐.
이게 또 고민인데 시민들 이러면 이제 또 어떤 하나의 또 가족이니까. 예. 우리가 저희들이 그 우리 제천이 사실 그 혁신도시 그때 많이 아셨죠. 혁신도시를 저희들이 그 맡긴 게 좀 엄청난 그 결정타. 데미지를 불러왔는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 충주나 원주는 네. 기업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네. 기업도시로 선정이 돼서 어떤 그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 그런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죠. 네. 뭐 많은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기업도시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제천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원주나 제천보다 더 산간 오지고 거리상으로 더 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죠. 다른 이웃도시보다는. 이웃도시보다 우리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겠어요? 정말 얘기했듯이 관광, 그렇죠. 그렇죠. 자연환경. 충주 원주에 없는 것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자연 경관, 아름다운 자연 경관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문화자원 의림지 같은 청풍 문화재 같은 문화자원도 가지고 있고 관광자원 문화자원이 이렇게 풍부한데 또 우리 청풍호라는 아주 아름다운 호반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좋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왜 기업체를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또 저랑 또 많이 다른 생각. 기업체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일자리 늘어나고 뭐 인구 증가하는데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웃도시에서 벌써 그걸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이웃도시 충주만 하더라도 제천하고 어떤 그 기업체 들어올 수 있는 그 땅이 공장 부지가 충주만 하더라도 제천이 거의 11배입니다. 11배나 많아요, 제천보다. 근데 우리가 충주를 따라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거는. 충주는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근데 왜 똑같이 충주 원주처럼 기업도시를 하려고 그러냐. 기업체를 끌어오려고 하느냐. 기업체가 어차피 들어올 기업체는 오지 말래도 오게 돼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소홀히 하자는 건 아닙니다. 오는 기업체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세고하고 좋은 환경 만들어 주되 단지 우리 제천시에서는 기업체를 끌어오는데 올인하는 이런 그 시간과 돈을 차라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관광 인프라를 이런 걸 확충을 해서 그쪽에서 원주 충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천을 와서 돈 쓰고 갈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저 서울이나 수도권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천에서 2시간 내에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많은 인구들이 열심히 벌어서 제천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기업체 끌어들여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이상으로도 관광자원으로도 그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또 그 많은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제천에 지금 관광객이 한 어느 정도 온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통계상으로 지금 보면 지금 뭐 1,000만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시면. 네, 그거는 그 제천시에서 발표한 건데요. 제천 재작년인가 됐을 겁니다. 아마 2012년 기준인가? 그런데 1,000만이 넘은 걸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허수입니다, 허수.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죠. 제주도가 2012년도 기준인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제주도는 네? 그럼 비행기로 배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보다 제천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확신하세요? 혹시? 그거는 저희들이 하기 나름이다. 개발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저 이탈리아 베네치아 거기도 1,000만 명인데.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예? 그런데도 예. 돌로미테 뭐 알프스 이런 데는 경치 좋잖아. 스위스에 그렇죠.
그런데 전부 관광국가 아닙니까? 근데 왜 청풍호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만한 자연경관이 되신다고 보시는 건 어때요? 자연경관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 국내 그렇죠. 관광객 말고. 자연경관은 충분하고요. 외국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건을 만들어주면은 들어오게 돼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여건을 하나? 우리가 부족한 게 지금 최고 먼저 부족한 게 뭐냐면은 교통인프라입니다. 교통인프라인데 어떤 자원을 만드는 거는 소프트웨어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 이후의 문제고 우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청풍호 저번에 그래서 그 도로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죠. 아, 그럼요. 지금 뭐 청풍호권에 유입되는 관광객이 제천 시내로 뭐 유입이 안 된다. 의림지로 해서 같이 연계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도로가 불편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도로 확장하려면 그것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을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님이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 평창도로. 동계올림픽 2018년 동계올림픽 대비 평창 대천 가는 4,000원 도로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 교통인프라. 그렇죠. 그래야지만 평창 쪽으로 유입되는 세계적인 그 행사 아닙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우리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도 평창으로 몰려 들어올 텐데 그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천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교통인프라만 확충이 되면 또 기업 유치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까 그 기업 도시라 갖고 뭐 혁신 도시 원주하고 충주 이렇게 비교하셨는데 이 제천이 그 위원장님 그 자연환경 지금 말씀하셨고 이제 그 관광 이러면서 그런 그 일자리도 이제 우리가 그 제조업이라든가 뭐 1, 2차 어떤 그 굴뚝 산업이 아니라 정말 그 소프트웨어적이면서 관광과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산업 이런 어떤 그 기업 유치는 좀 어떻게 좀 비전 있게 안 보세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서울권에 있는 뭐 게임 업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보면 제주도로 막 이사를 가고 큰 굵직한 이런 회사들. 그래서 제천도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 앞으로는 이제 그 인터넷 통신망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좋잖아요. 인프라.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사실 지역의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어떤 그 지식을 토대로 지식 기반 산업. 지식 기반 산업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 접목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관광하고 접목이 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뭔가 여기 굴뚝 없는 친환경이니까 친환경 기업.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어느 곳에 뭐 본인들이 그 사무실을 놓고 공장을 놓고 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죠. 근데 다만 그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또 일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뭐 관광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청풍호권을 얼마나 개발하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그 아름답게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이세요? 그렇죠. 접근하기 좋게.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질 수도 있고 국내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외국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청풍호권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잘만 개발하면 그러면 청풍면도 6단위 이상으로 커질 수가 있겠네. 도시 좀 잘만 하면. 저는 그 어떤 뭐 그런 도시 개념보다도요. 청풍호권은 관광 단지화 해야 된다. 단지화. 네, 생각을 합니다. 저기 경주 가면 보문 단지가 있고 제주도 가면 중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풍호권이 관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광 단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천시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숙박시설이든지 음식업, 그리고 뭐 콘도, 호텔 이런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 제천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그 제천이 그걸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뭐 시장님이라든지 제천을 이끌고 가는 수장이 그건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최대한 살려야죠. 저 그때 왜 이근규 시장님이 왜 충주시장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해갖고 충주시장 같은 당 당선되면 청풍호권 개발하겠다 이래서 한번 공약 한번 낸 적 있잖아요. 그 도로 뭐 순환도로라든가 뭐 하나. 네, 수안보 쪽으로 해서 아마 순환도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마 이시영 시사도 아마 그 선거 공약에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추진이 돼서 그것도 좀 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게 완공이 되면은 청풍호권으로는 아주 그 획기적인 거죠. 그렇게 그게. 예, 그렇죠. 그걸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이후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럼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교통 인프라가 최고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외적인 거는 그 다음에 지금 그 뭐 벚꽃 축제할 때 2시간 이상씩 들어가는데 글쎄요. 그 외부에서 못 오죠. 그렇게 되면. 한번 왔다 하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막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안 온다. 이런. 그렇죠. 그 관광객들은 한번 왔다 가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구전으로 이렇게 다시 오고 재방문하는 게 그게 어떤 그 관광 어떤 조건의 필수인데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제 그 저번에 말씀하신 거랑 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갖고 잡혀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제천은 관광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겁니다. 단양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양? 단양은 관광도시 일변도로 가지 않습니까? 관광도시 일변도로 가는데 단양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거기 좀 먹고 사는 것 같아. 네. 근데 그 단양 이상으로 사실 자원이 더 풍부한 데가 제천입니다. 네, 청풍호가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청풍호 계신 분들이 이제 제천으로 유입돼야 되는 게 또 관건이죠, 그죠? 그렇죠. 그거를 청풍호하고 의림집권하고 시내권하고. 그러니까 정말 말씀했듯이. 네, 연계를 시켜서 관광 루트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교통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안 돼서 그렇지만 특히 이제 뭐 의림지 같은 경우도 좀 기본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의림지도. 의림지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밑그림을 네, 시에서 구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의림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 저기 박물관은 어떻게 찬성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의림지 역사박물관. 그때 반대하셨었나? 그때? 농경박물관인지 역사박물관인지 이름도 뭐 이렇게 달라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어떤 뭐 관광 자원의 하나라고는 보지만 요즘 그 박물관은 좀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각 지역에 이제 좀 소규모 박물관들이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그거를 건립할 돈이면 차라리 그 외에 얼마든지 인프라?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테마파크? 그건 뭐예요? 그 공간, 의림지 위쪽에 지금 그 박물관 세우려고 하는 그 공간, 네, 그쪽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하여튼 위원장님 오늘 뭐 항상 이렇게 변하지 않는 오랫동안 굳혀져 있는 어떤 관광도시에 대한 어떤 철학을 좀 잘 들었고, 저기 이제 뭐 정리 이제 발언으로 저것 좀 한번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언급 한번 논평식으로, 이번에 또 새정치민주연합 또 지역위원장 관련해서
또 그래도 지역의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또 오랫동안 또 지켜오시는 분 입장에서 좀 어떻게 좀 뭐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뭐 논평 약하게라도 한번 해주시죠. 어때요 좀? 당 내부적인 문제를 뭐 깊숙하게. 네, 제가 뭐 언급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5분의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을 해서 결국 그 사고 지구당으로 남았는데요. 네. 근데 왜 사고지? 그냥 뭐 보류 지구당 아니면 뭐 저기 지구당 이러면 되는데 왜 사고 자를 거야? 내가 사고지. 나 그 지역위원장이 예, 결석인 곳이 그 마치 사고지구당 없는 글쎄요. 곳이. 예.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더 없어 보이는데 사고 이러면 없어. 예, 그 무슨 뭐 남들 보기에는 큰 사고가 난 것 같은. 뭐 비리가 났는지 뭐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글쎄요. 그 표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응모하신 분들이 그렇게 뭐 자격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아닌데 지금 사고 직구당으로 분류가 된 게 좀 아쉽습니다. 그것을 그 저희들이 당원들 뭐 중지를 좀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뭐 당원 투표를 해서라도 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중앙당 조강특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 성명서 발표한 건가요? 성명서도 내고 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중앙당에 방문을 해서 방문까지 했어요? 네, 직접 전달도 하고 중앙당에서 결정을 못하면 우리 당원들한테 맡겨달라. 당원들이 뭐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경선을 시켜달라. 중앙당 어느 뭐 문희상 조강특위에 갔죠. 조종식 그 위원장님 만나뵙고 또 그리고 도당 그 변재일 위원장님 뭐래요? 만나뵙고. 그냥 근데 뭐 고민해보겠다 뭐 이랬다고. 네, 결론은 뭐 그거 같습니다. 생각해보겠다. 내부적으로 어떤 그 의견들이 상충이 돼가지고 서로 뭐 양보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언제쯤에 좀 이게 풀릴 것 같아요? 봄 날씨가 또 풀리듯이 예상은 아직 어려워요. 글쎄 도당위원장님 말씀은 변재일 도당위원장 말씀은 빠른 시일 내에 직무대리를 선임을 하겠다. 직무대리. 예. 그럼 그 직무대리도 정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그 위원장이 빨리 선임돼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 내후년도 총선 문제. 지금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여러 주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그 지난 3월달 그 안철수 당하고 안철수 신당하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당이 지금 직책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청년위원장이 지금 아닌 우리 제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사실 그 직책이 다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직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위원장 이제 맡으셨으니까요. 네, 그때 합당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3지대에서 만난다 했기 그렇지. 때문에 모든 자기가 기득권, 직책 다 내려놓고 다른 데서 서로 만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위원장이 선임이 되질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이번에 조강특위에서 지역위원장을 이제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이분들이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직책을 이제 부여를 하고 조직을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못하는 거죠. 직무대리가 오면 직무대행이 이제 그 뭐 조직을 만들겠지만 직접 차기 총선에 임할 수 있는 뭐 총선 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조직을 꾸리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는 상대 당에 새누리당 쪽. 그럼 그 저 총회위원장 보실 때는 지역위원장 자리가 꼭 총선 나가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지역위원장이 선임이 돼서 직접 그 조직을 꾸리는 거 하고. 그렇지. 직무대행이 언제까지 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무대행이 또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만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조직도 그만큼 그 뭐 사선 누각이 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임이 돼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오랜만에 참 이렇게 뭐 뵙고 또 이렇게 또 확고한 또 이 지역 관광 개발이 꼭 필요하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방 관련한 산업은 뭐 가감하게라도 저부땐 접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의림지와 청풍업권의 개발을 연계해서 지역 발전에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뭐 등등. 제가 잘 들었죠? 맞죠? 이 핵심 포인트, 핵심 정리. 그리고 이제 지역 현장 선출에 있어서는 빠른 어떤 그 기수가 나와야 된다.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천단양 청년위원장, 전 청년위원장님이 현재 아무튼 그 좋은 말씀, 열정있는 말씀 들었어요. 뭐 마무리 발언은 뭐 한 말씀 또 있으세요? 네. 메시지 발언.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소방서 원들 간 그 도로 개선 문제 때문에 참여연대에서 토론회 할 때 그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북부 우회도로가 있고 네. 그 중간에 또 소방서 원들 도로가 개설이 되면 소방서하고 원들 간 도로는 거의 그 시내권 사람들, 그러니까 제천 시내에 있는 분들이 통행하는 주통행로가 되거든요. 그건 외지에 있는 그 차량 통행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재화나 용역의 분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오히려 청년동 어떤 상권마저도 위험하다, 붕괴될 수가 있다. 그 차량이 주로 다니는 그 통로가 사실 뭐 재화나 용역이 통용되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분산시켜 놓으면은 상권이 그만큼 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청정동 쪽의 상권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대신 지금 인구 대비 그렇다는 얘기죠. 인구수 어떻게 보면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제천은 그 도시계획 자체를 그 어떻게 보면 도시 중심부에 1차, 2차, 3차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공간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를 외곽으로 다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쪽으로는 1, 2차 소비가 이루어지지만 중심 도심 상권이 붕괴가 됐어요. 공동화가 일어났죠. 그 공동화가 일어난 걸 가지고 이걸 어떤 대책을 세워서 다시 그 공동화를 집중시키느냐, 시민들을 집중시켜서 1, 2, 3차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도시계획 일환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객님들의 인터뷰. 아무튼 그래서 그 인프라가 꽤 중요하다 얘기네. 그 어떤 상권. 네, 그래서 상권 인프라 분산. 네, 우리 그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리고 불필요한 그 도로 개설을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뭐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교통량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런 현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회 도로를 다시 뭐 개설을 하고 이런 거는 당장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렇지. 차라리 그렇게 사용할 돈을 차라리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심 재개발이나 또 그리고 주상복합타운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도심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아무튼 지금 그 좀 보류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 말씀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것은 보류가 잘된 일입니다. 네, 그것은 뭐 당장 그렇지 않으니까. 예, 보류가 됐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참 이렇게 참 스크린에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또 차후에 또 시민들 앞에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사실 뭐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예, 제 생각을 나름대로 참고적으로 이렇게 예, 가시면 그게 다 제 반영되는 생각을 거예요.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또 앞으로 더 연구하고 해서 또 다음 기회에 또 추가적인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